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27일 연속으로 밤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118년 관측 사상 처음으로 최장 열대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올해 7월은 지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배터리 열 폭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조사는 일본 파나소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내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82개 마을을 장악하고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되는 다리를 폭파하는 등 본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반격에 나선 가운데 양측은 진지를 구축하고 사실상 장기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서울에서 무려 27일 동안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118년 기산 관측 사상 가장 긴 기록이지만 오늘 밤이 지나면 또 이 기록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만 더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올해 7월은 지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첫 소식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시민들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수쇼를 보며 더위를 식혀보지만 찜통 더위를 날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온도계로 측정한 기온은 한밤중인데도 31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제가 58년생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긴 적은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오고. 지난밤 서울의 최저 기온은 27.2도로 나타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27일로 늘렸습니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18년 사상 처음입니다. 열대야와 폭염, 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7월의 지구 표면 온도는 17.01도로 측정됐습니다. 20세기 평균 온도보다 1.21도 높은 수치로 17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로 기록됐습니다. We all would tend to agree that global warming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We have longer periods of dry and then we have more intense storms.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폭염이 극심해지고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해가 지고 있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민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지 한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금도 덥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해가 졌지만 현재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인파로 북적이는 수영장이 보이실 텐데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조금 전 야간 개장한 한강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개장 직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일명 오픈런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오래 기다렸어요. 더위 달래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왔어요. 공원 그늘에서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잠깐이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것보다 한강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나아졌다는 분들도 있지만 폭염은 다음 주 가을의 시작이라는 처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일부 시민들은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4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진은 다음 달 7일 기후 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강남대로를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이제 공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사고처럼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크고 거주지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60만 대가 넘습니다. 화재 원인이 뭔지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는 완벽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 때문에 불을 끄는데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충전 중인 상태도 아니고 주차된 차량에서 또 불이 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테슬라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분 정도 지나자 차량 하부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소화기로 제압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저걸로 안 돼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길가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불이 막 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몰리니까 그때 막 나면서 어떤 분이 소화기로 끄시니까 좀 있다가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잘 꺼지지 않자 질식 소화덮개와 이동식 소화 수조를 설치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른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 때문에 불은 4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18년식 테슬라 모델 X로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 속 화재가 시작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전기차 화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한범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난번 청라에서는 벤츠에서 화재가 났었고 어제 화재 난 차량 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과충전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통념과 다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츠와 테슬라 모두 충전 중이 아니었는데 불이 났습니다. 벤츠는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는 도로변에서 갑자기 불이 났죠. 도대체 어디에 차를 세워야 하는지 장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국가수가 이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화재 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배터리 분리막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배터리는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을 분리막을 거쳐 반대편 음극으로 이동시켜 전기를 만듭니다. 분리막이 손상되면 한꺼번에 많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열폭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왜 분리막이 망가졌을까 따져봤습니다. 우선 제조 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충전을 너무 오래 하거나 안에서 혹은 방지턱을 자주 넘으면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 그러면 배터리 제조 국가는 어때요? 뭐 제조 국가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 불이 난 전기차들을 보면 중국산 배터리는 물론이고 한국산 SK온 배터리, 일본 파나소닉 제품 등이 모두 사용됐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공개하긴 했지만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화재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자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산 배터리 나쁘고 우리 배터리 좋아. 그런 이분법적 논리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행되면 좀 안정성이 높아질까요? 네,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배터리 인증제는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됐다는 걸 공인해주는 정책입니다. 적어도 제조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그대로 사용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차량 바닥에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구조를 고려해 화재 진압법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전기차 화재가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나다 보니까 이런 공포증이 쉽게 당장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아파트, 관공서, 병원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 출입을 막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충전 금지 안내문을 붙여놓은 지하 주차장 사진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값 못 받더라도 중고로 내놓겠다는 불안한 차주들이 늘면서 중고 전기차 가격도 뚝뚝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에서 불이 난 차량 모델이죠. 벤츠 EQE는 화재 이후 가격이 1,000만 원 가까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신차도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인에 나선 수입차 업체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날씨에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9배가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다음 주엔 개학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지만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꼈어요. 코로나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더운데 마스크까지 써서 힘들긴 해요. 폭염에 마스크 쓰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확산세에 질병관리청은 실내 다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워서 지금 밖에는 공기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쓰고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1,357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사이 9배가 늘어난 겁니다. 당분간 환자가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벌써 여기저기서 환자 좀 받아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만 입원해야 되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어렵죠. 치료제 사용도 급증하면서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치료제 26만 명분을 확보해 공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고위험군 위주로 백신 접종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교육당국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진료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화재와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인천 경인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쓰러져 1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5층짜리 숙박업소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이 건물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50대 투숙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자력으로 대피한 투숙객 2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오전 3시 25분쯤 충남 천안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0대 입주민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8명은 연기를 마셔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차량이 상가로 돌진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간속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가 운전 중인 택시가 다른 택시와 부딪힌 뒤 인근 휴대전화 매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낮 12시 30분쯤에도 김포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주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상가 2곳 모두 문을 닫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3km 지점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편도 4차로 중 2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내일 새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지 딱 1년 만인데요. 미 대선을 앞둔 오는 10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 주목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안보 위기 시 공조와 정보 공유를 약속했습니다.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3국은 이를 기념해 내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 사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원조 조약이 체결되는 등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도 격화하는 만큼 폭넓은 인식 공유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호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어서 윤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10월 중 추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와 관련된 3국의 입장도 성명에 담길지 관심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켜서 미국의 관심을 일으켜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 메시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재선을 포기하고 곧 물러날 예정이라 합의사항이었던 연례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북부 지역 수해로 평양에 머물고 있는 수재민 어린이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직접 임시교실을 찾아 수업을 참관하는가 하면 수해 지역 아이들을 위해 물놀이장까지 개방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애민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수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임시 교실이 꾸려진 4.25 여관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합니다. 시범 수업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학생이 쓰는 학용품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학생들에겐 교복과 학용품, 책가방, 신발 등 김 위원장의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공부도 더 잘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하여 가정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정담아 당부하셨습니다. 물놀이장에선 한껏 신난 표정의 수해 지역 어린이들의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로 문수 물놀이장 등 평양의 휴식시설까지 수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개방한 겁니다.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민심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 애민 지도자의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가 터졌을 당시에도 2차례 직접 현장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이른바 명파리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온 정봉주 후보의 순위가 내려갔고 살인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현희 후보는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도 92.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어대명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차이가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 상대와의 격차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김두관 후보는 1급 체제 비판을 이어갔지만 대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강경, 강성, 개혁의 딸 지지도하고 저는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명까지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는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계속됐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당원들을 향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킨 가운데 김건희는 살인자 발언으로 여권의 공격을 받은 전현희 후보는 깜짝 2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김 국장의 죽음의 진실은 듣고 야당 탓으로 돌리는 국힘과 용산 권력 누가 패륜입니까? 반면 정봉주 후보는 명파리 발언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연설 내내 야유를 받았고 결국 6위에 그쳤습니다. 내가 이재명 임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정 후보는 누적 순위에서도 3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막판 변수로 꼽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차기 지도부를 확정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최혜병 사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과 친한의 분열을 노린 카드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보 조작 의혹도 포함하자고 다시 공을 민주당으로 넘겼지만 한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여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혜병 사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했던 때와 지금은 지형이 달라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엔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 국면이 오히려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다며 여론도 과거와 같지 않다고 귀띔했습니다. 여당 원내다수의 반대를 뚫고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추진을 설득하는 건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점을 알면서 여당의 분열을 노린 한 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에 대해서 오락가락 말과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특검을 정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하자는 걸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제하는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한 친한계 핵심은 민주당은 모든 의혹을 다 넣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거 하나를 못 넣는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제보 공작 의혹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특검에 대한 당론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특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한 대표로서는 자칫 대통령과 또다시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은 국회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방지하자는 법을 추진하자는 것 같은데 낙선 운동이 일고 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기 때문에? 김우중 방지법입니다. 가수 김우중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은 물론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충격을 줬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수법이 오히려 알려지면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됐었고 필요한 법안인 것 같은데 낙선 운동은 무슨 말이에요? 네, 김우중 씨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른바 김우중 방지법을 낸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블로그를 살펴봤는데요. 관련 글에는 김우중 이름을 빼라, 철회하라 이런 말은 물론 낙선 운동을 하겠다, 나아가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도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사실 강성 팬덤 때문에 좀 논란도 많고 고민도 좀 큽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 강성 지지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엔 이 발언이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계엄이라는 표현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엄 가능성 언급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비판으로 해당 발언이 오히려 더 알려진 모양새긴 합니다. 예. 다음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얘기인 것 같은데 여파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이런 이념 갈등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통합과 국가 번영이 원로의 소임입니다.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좀 비판 수위가 좀 세네요.
네,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란 주장 이어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가 이렇게 말한 걸 두고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절 제정운동을 거론하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일제시대 밀정 같은 존재로서 용서할 수 없다는 이종찬 광복회정의 기념사를 두고 김의완 주 뉴욕 총영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공개 비난한 겁니다. 분열 양상으로 번지는 이번 사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결혼식 관련한 소식이에요. 네, 나흘 전 그 자신의 결혼 사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예. 신랑과 나란히 앉아 있는 뒷모습, 웨딩드레스를 입고 놀란 듯한 표정이 담겼는데요. 댓글만 28,000개에 달하는 등 지지자들의 관심이 여전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첫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음식과 식료품의 폭리를 금지하는 등 중산층을 겨냥한 지원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쿠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후에 실시할 경제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해리스가 내놓은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중산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As president, I will be laser focused 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the middle class to bring down costs and increase economic security for all Americans. 물가를 잡기 위해 우선 대형 식품 기업들의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으로 약 3,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성명을 내고 해리스의 이러한 정책은 가장 사회주의적인 모델로 쿠바에서나 가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경제 정책으로 모든 수입품의 2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습니다. We're going to charge them 10 to 20% to come in and take advantage of our country because that's what they've been doing for nothing, to take our jobs.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10일 첫 TV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역을,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해리스 저격수를 영입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튀르키예 여야 의원들이 의회에서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유혈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감 중인 야당 의원의 제명을 놓고 대립하다 벌어진 일인데 여당을 테러 조직이라고 비판한 것이 패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임시국회, 야당인 노동자당의 한 의원이 여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러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자 한 여당 의원이 앞으로 나와 주먹을 날립니다. 이후 순식간에 의원들 수십 명이 단상으로 몰려들고 막으려는 사람과 같이 싸우려는 사람, 서로 뒤엉키며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의원 한 명이 피를 흘리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수감 중인 노동자당 아탈라이 의원의 제명이 발단이었습니다. 아탈라이 의원은 반정부 시위로 복역 중 작년 5월 옥중 당선됐지만 석방 청원을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의회는 제명했습니다.
난투극의 시작 주먹질을 한 여당 의원은 튀르키예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 웨잘란 의원으로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등에서도 활동하며 다혈질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열흘 넘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러시아군의 보급로였던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양측이 교전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에 각자 진지를 구축한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사실상 장기전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있는 교량이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하이마스 로켓을 쏜 건데 영토 수복을 위해 반격하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등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는 서울 2배 면적의 땅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을 분산시키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Бачимо, що окупант несе втрати, і це корисно, дуже корисно. Ми маємо максимально завдавати ураження всім російським позиціям. І робимо це. 하지만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로켓 발사대를 폭파하고 군인 220명을 추가로 사살했다고 밝히는 한편 병력 증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Реализацию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плана буду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лично. Давайте приступим к работе. 양측이 진지를 구축하고 사실상 장기전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지원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의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연주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명문 악단에 보이지 않는 벽을 뚫은 건 당연하게도 출중한 실력입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깊이가 느껴지는 묵직한 음색. 멘델스존과 바그너가 음악 감독으로 몸담고 카라얀 등 최고의 지휘자가 포디엄에 섰던 450여 년 역사의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에 어울리는 선굵은 연주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정통 독일 악단으로 불리는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부악장에 발탁된 박규민은 오는 12월부터 독일 레퍼토리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보이는 새로운 음악 감독 틸레만과 함께 연주합니다. 정말 그 변화의 시기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제가 또 같이 그때에 들어가게 돼서 좀 많이 설레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존경하는 분이고 역시나 이렇게 제가 CD로만 듣던 그런 음악가다 보니까. 박규민의 합류로 베를린 슈타츠 카펠레 현악군은 종신악장 이지훈을 포함해 무려 6명의 한국인 연주자가 활약하게 됐습니다. 남독일을 대표하는 악단 중 하나인 뮌헨 필하모닉에는 비올리스트 김규리가 있습니다. 김규리는 유럽 악단에서 연주하려면 그들의 소리에 섞여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카데미나 그런 객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오케스트라 엑섭을 얼마나 탄탄하게 잘 하느냐, 얼마나 섞여 들어갈 수 있느냐. 폐활량이 관건이라 동양인을 찾기가 어려운 오케스트라 관악기 부문에서도 최근 한국인 연주자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연습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피곤할 법도 한데 매 순간마다 정말 그냥 그 음악이 단순하게 좋아서 밝게 와서 재밌게 일하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유럽 명문 오케스트라에서 차츰 자리를 넓혀가는 한국인 단원들. 한국 연주자들의 음악성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8월 중반인데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2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은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는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은 소나기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남부지방도 전주 34도, 대구와 부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은 날씨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잠시라도 더위 잊어보시죠. 뉴스센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Like California,